내 아들이 판사인데 너희 같은 수준하고는 못 산다며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 5년 뒤 내 딸이 올린 강남 빌딩 준공식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저와 달리 그녀는 대걸레를 든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그 잘난 판사 아드님은 어디 가고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해질녘의 재래시장은 하루 중 가장 활기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저녁 창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떠리오를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뒤섞여 삶의 냄새를 피워 올리죠. 그 시장 골목 한가운데 명숙 씨의 반찬 가게는 유난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맛깔스러운 김치 냄새와 고소한 멸치볶음 향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쉴 새 없이 반찬을 담고 계산을 하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칠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덤으로 깻잎 무침을 얹어주며 건네는 그녀의 미소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며 평화롭던 시장통의 질서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길을 비키자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좁은 시장 골목을 억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차체는 명숙 씨의 가게 앞을 가로막고서야 비로소 멈춰섰죠.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바로 명숙 씨의 사돈, 최말자였습니다. 최말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바닥에 닿은 구두코를 털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악어 가죽 핸드백이 허공을 가르며 가게 앞에 진열된 반찬통들을 위협적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팡이로 하인들을 다루듯 그녀는 핸드백 모서리로 진열대를 툭툭 건드리며 명숙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반찬을 고르던 손님들이 불쾌한 기색을 비치며 뒤로 물러났지만 최말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중에는 오직 명숙 씨를 짓밟으러 온 자신의 목적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명숙 씨는 사돈의 등장에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누추한 곳에. 명숙 씨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최말자의 앙칼진 고함이 시장통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쩐 일이긴.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보러 오고 싶어서 왔겠어. 최말자는 눈을 부라리며 명숙 씨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편 길을 죽여? 근본 없는 집안이라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지만 최말자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명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혹여나 딸에게 해가 될까봐 굽신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하지만 최말자는 명숙 씨의 제안을 단칼에 무시했습니다. 아는 무슨. 냄새나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겠으니까 여기서 끝내. 그녀는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명숙 씨가 정성스레 볶아놓은 멸치볶음 통 위로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철썩. 봉투가 떨어지며 멸치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봉투 안에서 하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와 사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 아들이 판사야, 판사.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근데 너희 같은 시장통 장사치 딸이랑 수준이 맞겠어? 최말자는 마치 오물을 쳐다보듯 명숙 씨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옆에는 격에 맞는 여자가 있어야 해. 이미 영훈이한테는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새 여자가 생겼으니까 네 딸 데리고 꺼져. 일방적인 통보이자 인격을 살인하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엄마 하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엄마 가게를 돕러왔던 지은은 난장판이 된 가게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최말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최말자는 지은을 벌레 떼어내듯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거나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힘없이 밀려난 지은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린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은은 아픔보다 엄마가 겪고 있는 수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말자는 바닥에 넘어진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싸늘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꼴 좋다. 위자료 푼돈이라도 챙겨줄 때 받고 떨어져. 소송 걸어봤자 내 아들이 판사인데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명숙 씨와 지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법을 다루는 집안이라면서 법보다 더 잔인한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왜 남의 장사터에 와서 행패야? 판사 엄마라면서 하는 짓은 영 깡패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최말자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어우, 비린내. 내가 이래서 천박한 것들하고는 말을 섞기 싫다니까. 최말자는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알았어.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부은 그녀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남기고 간 매연만이 가게 앞을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엎어진 반찬통과 바닥에 흩어진 멸치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명숙 씨와 주저앉은 지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시장통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바닥에 쓰러진 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괜찮나? 어디 다친 데 없나? 지은은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하고. 딸의 자책하는 목소리에 명숙 씨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시킨 것도 모자라 이런 치욕까지 겪게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저 오만방자한 사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명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삼키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뭘 잘못했노?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다. 천벌받을 사람들이다. 명숙 씨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널브러진 이혼 소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 고추장 양념이 튀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딸의 피눈물처럼 보여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로 서류에 묻은 양념을 꾹꾹 눌러 닦아냈습니다. 종이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명숙 씨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통,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마저 서러워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치욕을, 이 멸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 콧대 높은 사돈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고. 그녀는 퉁퉁 부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똑똑히 들어라. 우리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복수다. 저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살아서 오늘 일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명숙 씨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도끼 어린 선전포고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지은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판사 사모님 시절의 옷가지는 모두 버리고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친정집 단칸방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만 있었죠.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딸의 모습에 명숙 씨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딸을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딸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둘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밥 먹고 힘내라. 네가 살아야 엄마도 산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방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부엌에서 쪽팔을 다듬고 있는 엄마의 거친 손마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물 마를 날 없이 일에 옹이처럼 굵어진 그 손가락이 자신을 위해 또다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은 씨를 깨웠습니다. 지은 씨는 엄마 옆에 앉아 말없이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해볼게.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전직 대기업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과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공유 오피스 구석 자리를 빌려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작업하고 쪽잠을 자는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의 옆자리에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영어 코드들을 치고 있는 개발자 강민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탕비실에서 컵라면, 물을 받다가 우연히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지은 씨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디자인 감각과 끈기를 높이 샀죠. 지은 씨 디자인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기술은 있는데 감성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었거든요. 민호 씨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패션 플랫폼 앱의 기획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 잃을 것도 없잖아요. 민호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지은 씨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는커녕 당장 서버비 낼 돈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평생 모아둔 쌈짓돈과 가게 판 돈 일부를 털어내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봐라. 엄마는 너 믿는다. 엄마의 피 같은 돈을 받아든 지은 씨와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노라고요. 세 사람은 낡은 빌라 거실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삼아 합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와 민호 씨는 밤낮 없이 앱 개발에 매달렸고 명숙 씨는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를 담당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재료로 도시락을 싸서 나르고 밤샘 작업에 지친 두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좁은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며느리로 살 때는 느껴보지 못한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명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지은 씨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평생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민호 씨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고백에 명숙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콧대 높은 사돈들의 눈치를 보며 했던 첫 번째 결혼식보다 낡은 장판 위에서 무릎 꿇고 하는 이 프러포즈가 100배, 1000배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허례허식 따위는 다 걷어치우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한 채 소박하게 재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사위가 제일 좋아한다는 갈비찜을 한 솥 가득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가득 퍼지는 고기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텅 비어있던 명숙 씨의 마음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장모님, 이 갈비찜은 진짜 대한민국 국보급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민호 씨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우자 명숙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게 강서방. 자네가 우리 집 기둥이야. 판사 사위 때는 밥 한 번 편히 못 먹이고 눈치만 봤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는 어미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라 수입은 거의 없었고 개발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었고 평소에는 라면이나 김치볶음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버비가 부족해 명숙 씨가 몰래 파출부일을 나가 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은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속상해하며 울자 명숙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바닥을 쳐봐야 높이 튀어오르는 법이다. 지금 이 고생은 나중에 다 추억이 될 거야.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들처럼 세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명숙 씨는 매일 밤 베란다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오만한 사람들이 보란듯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앱을 출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밤 정막을 깨고 지은 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엄마, 이거 봐. 우리 앱이 앱스토어 순위권에 진입했어. 다운로드 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지은 씨의 앱을 소개하면서 입소문을 탄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지은 씨를 껴안고 방방 뛰었고 명숙 씨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뿐이던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숙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두고 봐라, 최말자.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우리 모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가난과 서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달린 지 1년, 지은 씨와 민호 씨가 만든 앱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라면만 먹던 시절을 벗어나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여유는 생긴 것이었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은 씨는 엄마 명숙 씨의 손을 이끌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오늘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제일 좋은 걸로 골라. 명숙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 진열된 명품 옷들은 시장 바닥에서만 살아온 명숙 씨에게는 딴 세상 풍경 같았습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블라우스의 가격표를 몰래 뒤집어 보고는 화들짝 놀라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천쪼가리 하나가 몇십만 원이나 하노. 됐다. 나는 시장표 몸빼가 제일 편하다. 명숙 씨는 딸의 지갑 사정을 걱정해 자꾸만 뒷걸음질을 쳤고 결국 에스컬레이터 옆에 마련된 할인 매대로 딸을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딱 좋네. 싸고 질 좋은 거 많구먼. 철 지나고 유행 지난 2월 상품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지만 명숙 씨는 그곳이 마음 편한 듯 이것저것 몸에 대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짠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엄마에게 가격표 보지 않고 신상을 사들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녀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웬 퀴퀴한 냄새야? 백화점 물 관리 안 하나? 등 뒤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에 명숙 씨와 지은 씨는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5년 전 반찬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최말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하고 윤기 흐르는 밍크 코트를 걸친 채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서처럼 짐 가방을 잔뜩 든 젊은 여자가 쩔쩔매며 서 있었는데 아마도 새로 들인 판사 며느리인 듯 했습니다. 최말자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고 명숙 씨 모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했더니 이혼녀랑 반찬 가게 아줌마 아니니? 꼴에 백화점 구경은 왔나 보네. 최말자의 비아냥거림에 주변 쇼핑객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지은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말은 좀 가려 하시죠. 명숙 씨의 당당한 태도에 최말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기가 차라.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됐나 보네. 여기서 떨이 옷이나 뒤적거리는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최말자는 지은 씨를 턱으로 가리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재혼했다며? 그것도 가진 거 없는 벤처 거지랑. 쯧쯧, 판사 마누라 하다가 꼴 좋다.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좋니? 지은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민호 씨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지 취급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과거 지은 씨의 모습과 겹쳐 보여 더욱 서글펐습니다. 명숙 씨는 부들부들 떨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사위, 댁의 아들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 제 힘으로 떳떳하게 돈 벌어서 엄마 옷 사주러 온 겁니다. 남의 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당신보다 훨씬 귀한 돈입니다. 명숙 씨의 일갈에 최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시장 장사치 따위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최말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백화점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물 관리 좀 하세요. 어디서 격 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쇼핑 방해하잖아요. 당장 내쫓아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최말자는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섰고 명숙 씨와 지은 씨는 구경거리가 된 채 모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명숙 씨의 팔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나. 가요. 명숙 씨는 분한 마음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상처받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말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평생 그 바닥에서 기어다녀라. 그 저주 같은 말은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은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흑흑. 너무 분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명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젖은 뺨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똑똑히 기억해라. 오늘 당한 이 수모 절대 잊지 마라. 명숙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저 여자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만큼 성공하는 거다. 돈으로 무시당했으니 돈으로 갚아주자. 실력으로 짓밟아주자. 엄마의 말에 지은 씨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눈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 불꽃이 지은 씨의 가슴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은 씨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핸드폰을 꺼내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우리 무조건 성공해야 해. 죽기 살기로 해서 꼭 보란 듯이 성공하자. 알았지? 수학이 넘어 민호 씨도 아내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는지 굳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들, 내가 다 후회하게 만들게요. 그날 이후 지은 씨와 민호 씨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사업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명숙 씨 또한 가게 일을 줄이고 사위와 딸의 뒷바라지에 올인했습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그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도시락을 싸 나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지은 씨네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했던 스타트업은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로 다시 더 큰 사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지은 씨 부부의 성공 신화가 보도되었고 유니콘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반면 TV 사회면 뉴스에서는 최말자의 아들 판사 박영훈의 비위 사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수수, 상습 도박, 그리고 내연녀와의 추문까지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성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저울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0번 바뀌는 동안 지은 씨와 민호 씨의 작은 스타트업은 그야말로 눈부신 비상을 했습니다. 공유 오피스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코딩을 하던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2030세대가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유니콘 기업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랄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신사옥 JM타워는 그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거대한 트로피와도 같았죠. 명숙 씨의 삶 또한 천지개벽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에서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더 이상 새벽잠을 설치며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찬 가게 아줌마가 아닌 성공한 기업가의 어머니이자 회장님 장모님으로 불리며 우아한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주말이면 딸 부부와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삶. 그것은 명숙 씨가 30년 넘게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던 기적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던가요. 명숙 씨의 집안에 서광이 비칠 때 반대로 최말자의 집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수십억대 뇌물 수수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남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익숙한 체격, 익숙한 걸음걸이. 바로 최말자의 아들 박영훈 판사였습니다. 재벌가 자제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강원도 카지노를 제 집 드나들 듯 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흥업소 여직원과의 불륜 스캔들까지 터지며 엘리트 판사의 추악한 민낯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명숙 씨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묵묵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더니 결국 제 발등을 제가 찍는구나. 지은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몰락이 통쾌하기보다는 저런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지난 날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말자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콧대는 아들의 구속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말자는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살고 있던 강남 아파트와 알토랑 같던 상가 건물까지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파면 소식이 들리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집구석에서는 못 살아요. 위자료 내놓으세요. 새 며느리는 최말자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과 폐물까지 싹쓸이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5년 전 지은 씨를 빈손으로 내쫓았던 최말자가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최말자는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시장표 몸빼 바지가 걸쳐졌고 윤기 흐르던 피부는 근심과 영양실조로 푸석해졌습니다. 당장 쌀쌀 돈조차 없어진 최말자는 자존심을 버리고 예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여사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00만 원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판사 아들 두신 분이 왜 이러세요? 우리 같은 서민 돈을 탐내시고. 과거 그녀가 뿌렸던 무시와 모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말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인력사무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나이도 많고 써주는 데가 없는데 건물 청소라도 할래요? 소장의 말에 최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사 엄마라는 타이틀 하나로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신이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변기를 닦아야 한다니. 죽기보다 싫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할게요. 시켜만 주세요. 최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부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업복에서는 퀴퀴한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게 될 건물이 어디인지 그곳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편 명숙 씨는 딸 지은 씨로부터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사옥 준공식 하는 거 알지? 엄마가 VIP 1순위야. 제일 예쁘게 하고 와야 해. 지은 씨는 어머니에게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은은한 비추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는 명숙 씨의 고상한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명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감, 보고 있소.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소.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해 주구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사돈에게 멸시당하며 흘렸던 피눈물은 이제 영광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이 보내준 초대장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JM 타워 준공식 및 창립 5주년 기념 파티.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명숙 씨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사람과 가장 극적인 형태로 마주치게 될 줄은요. 운명의 여신은 얄궂게도 승천하는 용과 추락한 이무기를 한 공간으로 불러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그곳에서 펼쳐질 두 어머니의 재회는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 테헤랄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장식한 JM 타워. 지은 씨와 민호 씨의 이니셜을 따서 명명된 이 30층짜리 최신식 인텔리전트 빌딩은 가을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 앞에는 정계와 재계 유력 인사들이 보낸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레드카펫 위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통에 빌딩 입구는 마치 영화제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 찼죠. 이 화려한 축제의 한가운데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자 우아한 비추색 치마 저고리의 곡선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명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봉견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 떨림 없는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반찬을 팔던 아줌마 박명숙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성공한 유니콘 기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어머니인 박 여사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로비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지은 씨와 민호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민호 씨는 턱시도 차림으로 명숙 씨의 양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우리 딸.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빛이 나노?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명숙 씨가 흐뭇하게 웃자 민호 씨가 명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진짜 주인공은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나 지은 씨나 여기까지 절대 못 왔습니다. 맞아, 엄마. 오늘 엄마가 제일 예뻐. 저기 봐, 사람들이 다 엄마만 쳐다보잖아. 지은 씨의 말처럼 하객들의 시선은 기품 넘치는 명숙 씨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5년 전 사돈에게 멸시당하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과 사위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반사했고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JM 타워 준공 및 창립 5주년 기념식이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지은 씨와 민호 씨의 활짝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사진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칸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우던 아이들이 세상의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지만 명숙 씨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눈물보다는 환한 웃음으로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싶었으니까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귀빈들이 명숙 씨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수성가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따님이 누굴 닮아 그렇게 똑똑한가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군요. 쏟아지는 찬사와 덕담 속에 명숙 씨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치장한 허세가 아니라 산전수전 겪으며 단단해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준공식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씨가 행사 준비를 위해 먼저 올라가고 지은 씨는 명숙 씨를 챙겼습니다. 엄마 올라가자. 자리 맨 앞줄에 마련해뒀어. 그래 가자. 아참 지은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긴장했더니 속이 좀 그러네. 같이 갈까? 아니야, 너는 가서 손님들 챙겨야지. 나 혼자 갈 수 있어. 저기 보이네. 명숙 씨는 딸을 먼저 올려보내고
로비 구석에 위치한 VIP 전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청소 중이라는 노란색 푯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물을 틀어놓고 바닥을 닦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급한 마음에 실례합니다. 잠시만 쓸게요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최고급 호텔처럼 럭셔리했습니다. 황금색 수전과 대리석 세면대, 그리고 은은한 디퓨저 향기까지. 성공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한복의 고름을 다시 매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5년 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명숙 출세했다. 출세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윙크를 보내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립스틱을 꺼내 바르려던 찰나 거울 구석에 비친 낯선 움직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면대 아래쪽 구석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엎드려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걸레를 벅벅 문지르는 등 굽은 뒷모습. 헝클어진 파마머리의 땀으로 얼룩진 목덜미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남의 집 파출부하며 우리 지은이 학비 벌 때가.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짠한 마음에 지갑을 열어 팁이라도 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힘겹게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장갑 낀 손등으로 훔쳐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립스틱을 들고 서 있는 화려한 명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청소부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더니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입은 쩍 벌어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명숙 씨 역시 립스틱 뚜껑을 닫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 세월의 풍파에 찌들고 고생에 늙어버렸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이혼 소장을 던지고 멸치통을 엎어버렸던 그 여자. 판사 사위 뒀다며 기고만장했던 전 사돈 최말자였습니다. 명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그것도 내 딸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의 그녀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마련해준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습니다. 화려한 금빛 수전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화장실의 한 구석, 웅크리고 앉아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힘겹게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대걸레질을 한 탓에 척추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고무장갑 낀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낡고 헐렁한 청소복 위로 드러난 목덜미는 땀과 때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 생긴 주부습진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세면대 위에 거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함께 등 뒤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한 귀부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화려한 비추색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서 있는 그 여인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부러움 섞인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문득 동작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여인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봤더라? TV에서 봤나? 아니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모님인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울 속 여인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립스틱을 바르던 명숙 씨의 시선도 거울을 통해 청소부와 마주쳤습니다. 명숙 씨는 립스틱을 멈추고 거울 속의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청소부 아줌마라고 생각했지만 볼수록 기시감이 드는 이목구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이 흐른 뒤 청소부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헉! 그녀는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이 떡 벌어졌고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명숙 씨 역시 들고 있던 립스틱 뚜껑을 닫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고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저 오만했던 눈매와 앙다문 입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반찬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여자. 내 아들이 판사야. 라고 소리치며 기고만장했던 전 사돈, 최말자였습니다. 최말자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들켰다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 그녀는 허둥지둥 몸을 돌리려다 그만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 놓여있던 걸레 빤 물통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플라스틱 양동이가 넘어지면서 시커먼 구정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물이 최말자의 바지와 운동화를 적시고 명숙 씨가 서 있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최말자는 사색이 되어 물이 명숙 씨의 한복에 닿지 않도록 걸레로 막으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걸레질을 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발 명숙 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그저 실수한 청소부로만 알고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물이 닿을락 말락 한 거리까지 다가와 바닥을 기고 있는 최말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명숙 씨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그 목소리에 최말자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최말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사돈 아니십니까? 천하의 판사 어머니께서 여긴 웬일이세요? 판사 어머니. 그 단어가 최말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던 그 타이틀이 지금은 가장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말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청소도구 카트를 잡았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비켜주세요. 최말자는 쉰 목소리로 부정하며 도망치듯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카트 바퀴가 문턱에 걸려 덜커덩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그 모양새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처량해서 명숙 씨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잘못 보다니요. 제가 사돈 얼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명숙 씨는 도망가는 최말자의 앞을 가로막지는 않았지만 등 뒤에 대고 서늘한 말을 던졌습니다. 5년 전 제 가게에서 멸치통 엎으시던 그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러고 계십니까? 최말자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명숙 씨의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밖 복도에서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아줌마, 거기서 뭐해? 로비에 샴페인 쏟아진 거 안 닦고. 청소 용역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안 튀어와. 오늘 VIP들 오시는 날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잘리고 싶어? 반장의 호통에 최말자는 조건반사적으로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네,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명숙 씨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비굴한 태도로 대답하며 카트를 밀고 나갔습니다. 판사 아들을 뒀다고 유세 떨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당 몇 푼에 굽신거리는 김씨 아줌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인생 무상에 가까운 씁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금물이었습니다. 자신과 딸이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명숙 씨는 립스틱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을 완벽한 승리의 피날레로 장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명숙 씨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로비라는 더 큰 무대에서 사돈과의 2차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서늘한 경고를 뒤로한 채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온 최말자는 숨을 헐떡이며 로비 한복판에 섰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청소복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땀을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저만치서 청소 용역 반장이 도끼 눈을 뜨고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저기 VIP 손님들이 샴페인 흘린 자국 안 보여? 빨리 안 닦고 뭐해? 반장의 고함 소리에 최말자는 조건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녀는 카트에서 대걸레를 꺼내 들고 허둥지둥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귀부인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반장의 호통 한마디에 벌벌 떠는 초라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최말자는 대걸레질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화장실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명숙 씨가 따라 나오지는 않을까, 자신의 이 비참한 꼴을 더 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기를, 모른 척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그녀의 바람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비추색 한복을 입은 명숙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묵직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로비 중앙에서 허겁지겁 대걸레질을 하고 있는 최말자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굽은 등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낡은 운동화. 5년 전 명품 구두를 신고 자신의 가게 바닥을 더럽다며 피하던 그 오만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최말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로비에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하객들과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명숙 씨의 눈에는 오직 최말자만이 보였습니다. 명숙 씨가 다가갈수록 최말자의 걸레질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바닥의 얼룩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듯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최말자의 바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최말자의 등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최말자가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지만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돈, 대답 좀 해보세요. 명숙 씨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최말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잘난 판사 아드님은 어디 가고 칠순 다 된 노인이 남의 건물 로비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명숙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지나가던 하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귀부인과 초라한 청소부의 기묘한 대치 상황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말자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애써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요. 비키세요. 이래야 합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명숙 씨는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그녀의 앞길을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잘못 보다니요. 제가 5년 전 제 가게에서 멸치통 엎으시던 그날의 멸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명숙 씨의 서슬 퍼런 말에 최말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판사라고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며 소리 지르시던 그 당당함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명숙 씨가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 판사 엄마래. 저 청소부 아줌마가 무슨 사연이 있나 봐. 멸치통을 엎었대.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최말자의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최말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명숙 씨, 제발.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모른 척 해줘. 나 여기서 잘리면 갈 데도 없어.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딸이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저 눈물은 가식적인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때 소란을 눈치챈 청소용역 반장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김씨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장은 최말자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VIP 손님한테 무슨 말대꾸를 하고 있어? 일하기 싫어?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반장의 호통에 최말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녀는 명숙 씨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였던 지은이를 구박하고 명숙 씨를 하인 취급했던 그 최말자가 이제는 살기 위해 명숙 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비정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더니 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그러지 마세요.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에 반장은 당황하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아줌마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잘 몰라요. 제가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명숙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분 예전에 제 사돈이셨던 분입니다. 네. 반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머나 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청소부가 이 건물주 가족의 사돈이었다니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반전에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최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비참한 비밀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순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주저앉은 최말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살짝 댔습니다. 마치 5년 전 최말자가 시장에서 코를 막으며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옥 가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직접 보니 참담하네요.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수준 따지고 격식 따지시더니 결국 말년은 남의 건물 바닥이나 닦는 신세가 되셨네요. 그것도 며느리가 쫓겨난 그 집안의 건물에서요. 최말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명숙 씨, 나 좀 살려줘. 밥 먹을 돈도 없어. 제발. 그녀는 명숙 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날렵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딜 감히 만져요?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고. 5년 전 지은이가 매달릴 때 최말자가 했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최말자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 판사 엄마라면서 며느리 쫓아냈다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네, 인과응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지. 쏟아지는 비난 속에 최말자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바닥에 주저앉은 최말자의 앞치마 주머니가 아닌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옛 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팁입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고 힘내세요. 지폐가 힘없이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말자는 차마 그 돈을 줍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이 바닥에 떨어진 돈처럼 짓밟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있을 때 덕 좀 쌓으시지 그러셨어요. 명숙 씨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바닥이 아닌 행사장 입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환한 빛을 받으며 내려오는 딸 지은이와 사위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숙 씨의 입가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완벽한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지은 씨와 민호 씨가 명숙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최말자에게 비치는 심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세련된 크림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커리어우먼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옆에 민호 씨는 듬직한 체구에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채 아내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은 건강하고 밝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꽉 차 보였습니다. 5년 전 이혼 법정 앞에서 파리하게 말라가던 지은 씨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말자는 그 빛나는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며느리가 저토록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앞에서 걸레 냄새나는 자신의 꼴을 들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지은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최말자는 속으로 빌고 또 빌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 씨의 맑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명숙 씨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한참 찾았잖아요. 식이 곧 시작하는데 왜 안 올라오시고. 그러다 지은 씨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청소부에게 머물렀습니다. 낡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5만 원짜리 지폐들. 어딘가 묘하게 낯익은 실루엣의 지은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분은. 지은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최말자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려 했습니다. 최말자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은이 어머님 하고 알아보는 순간 최말자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전 며느리에게 동정받는 시어머니라니 상상만으로도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 씨가 지은 씨의 앞을 막아서며 부드럽게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명숙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넘어지셨길래 조심하시라고 일러드리는 중이었다. 그리고 명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린 최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말자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명숙 씨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이 사람이 내전 시어머니란다라고 말할까봐 공포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명숙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말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비 좀 드렸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 명숙 씨는 최말자를 철저하게 남으로, 아니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타인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악을 쓰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리고 내 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으니까요. 지은 씨는 엄마의 말에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역시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그냥 못 지나치지. 지은 씨는 바닥에 있는 청소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그 무심하고도 정중한 인사가 최말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비웃어주면 덜 비참할 텐데 전 며느리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불쌍한 노인 취급을 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시, 이보다 더 처절한 패배가 있을까요? 최말자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위 민호 씨가 명숙 씨를 부축하며 나섰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올라가시죠. VIP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명숙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장모님 소개할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회장님, 장모님 뵙고 싶다고 줄을 섰습니다. 회장님, 장모님. 그 단어가 최말자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콩나물 장수 아줌마는 회장님의 장모가 되어 귀빈 대접을 받고 있는데
판사 엄마라고 유세 떨던 자신은 바닥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있는 현실. 민호 씨는 명숙 씨의 옷매무새를 챙겨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역시 안목이 남다르세요. 고맙네, 강서방. 자네가 골라준 거라 더 마음에 드네. 화기애애한 세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최말자가 끼어들 틈이라곤 바늘구멍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 보석 같은 자식들. 명숙 씨는 양옆의 딸과 사위의 팔짱을 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로비 바닥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최말자가 눈물로 닦아놓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최말자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최말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은 그녀가 평생 쫓았지만 결코 잡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빛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 뭐하고 있어? 빨리 안 일어나? 청소 반장의 고함 소리가 최말자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기 손님들 또 들어오잖아. 바닥에 돈 떨어진 거 빨리 줍고 저리 비켜. 최말자는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주워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줍지 않으려 했지만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돈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걸레를 집어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 일행이 밟고 지나간 자리를 닦으며 최말자의 눈물도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었지.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로비에는 축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명숙 씨의 가족은 엘리베이터 속으로 더 높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더러운 구정물 통과 초라한 노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분등 위로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그림자가 쇠창살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명숙 씨 가족이 로비를 떠나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1층 로비에는 다시금 일상적인 소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말자에게는 그 소음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명숙 씨가 던져준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팔아 얻은 10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진누를 치욕의 무게였습니다. 청소 반장이 다가와 최말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해? VIP 손님들한테 무슨 추태야, 이게. 반장의 호통에 최말자는 흠칫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나가요. 오늘 일당은커녕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반장은 최말자의 등 떠밀어 건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최말자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화려한 JM 타워의 불빛이 그녀의 구분등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피해갔지만 최말자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 불이 환하게 켜진 그랜드 볼룸에서는 지금쯤 자신의 전 며느리와 사돈이 주인공이 되어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최말자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판사 아들 하나만 믿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 차가운 가을 바람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2층 그랜드 볼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를 집중시켰습니다. 자,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있게 해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JM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자 김지은 대표님의 어머니이신 박명숙 여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핀 조명이 명숙 씨를 비추었습니다. 명숙 씨는 지은 씨와 민호 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녀를 향해 존경과 찬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시장 바닥에서 멸치똥을 따며 무시당하던 아줌마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명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명숙입니다.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딸아이의 성공 비결을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닥을 쳤기 때문이라고요. 명숙 씨는 잠시 뜸을 들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5년 전 세상의 편견과 무시 속에 맨발로 내쫓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차가운 바닥에 나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서러움을 희망으로 바꾸자고. 눈물을 삼키고 땀을 흘리자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고 더 낮은 곳을 살피며 베푸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씨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 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고 민호 씨는 장모님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진심과 철학이 담긴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명숙 씨와 딸 부부가 함께 칼을 잡고 5단 케이크를 자르자 화려한 폭죽이 터지며 금가루가 휘날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샴페인 잔을 든 하객들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명숙 씨도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샴페인 기포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잔을 입에 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최말자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사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짓밟았던 멸치 냄새 나는 모녀가 이렇게 보란듯이 꽃을 피웠습니다. 명숙 씨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증명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 있는 마침표였습니다. 파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긍지와 행복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다리 아프시죠? 좀 앉으세요. 민호 씨가 의자를 빼주며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날아갈 것 같아서 다리 아픈 줄도 모르겠네.
엄마, 오늘 진짜 최고였어. 나 너무 자랑스러워. 지은 씨가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건물 밖 차가운 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거리에 홀로 남겨진 최말자의 초라한 뒷모습과 화려한 조명 아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명숙 씨 가족의 모습. 두 어머니의 엇갈린 운명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세상에 선명하게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명숙 씨의 환한 미소를 더욱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성대했던 준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JM 타워의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은은한 달빛과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신발을 벗고 편안한 실내화로 갈아 신은 채 넓은 테라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 피로감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지은 씨와 민호 씨가 와인 잔 3개와 간단한 안주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민호 씨가 붉은 와인을 잔에 따르며 살갑게 챙겼습니다. 명숙 씨는 와인 잔을 받아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명숙 씨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 밝은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명숙 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5년 전 시장통에서 맡았던 비릿한 멸치 냄새나 사돈의 독한 향수 냄새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공의 향기만이 그윽하게 감돌고 있을 뿐이었죠. 지은 씨가 명숙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버텨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마주친 전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딸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미련이 아닌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고하는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너희가 다 했지. 나는 그저 너희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나 지은 씨나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장모님은 저희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명숙 씨는 사위의 칭찬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판사 사위를 두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화가 오가는 이 시간이 명숙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명숙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와인의 풍미가 마치 그녀의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녀의 시선은 발 아래 펼쳐진 강남의 빌딩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 빌딩 숲 사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마주친 최말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으로 얼룩졌던 그 얼굴.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더니 결국 자신의 오만이 만든 덫에 걸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명숙 씨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조각마저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상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승자였고 승자는 패자에게 관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법이니까요. 지은아, 민호야. 내 말 잘 들어라. 명숙 씨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긴 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야. 사람 도리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다. 두 자녀는 명숙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절대 남 무시하지 마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다.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명숙 씨의 뼈 있는 조언에 지은 씨와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더 낮은 곳을 살피며 베푸는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민호 씨의 듬직한 대답에 명숙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라면 절대 최말자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약자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진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명숙 씨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위하여. 세 개의 와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하는 그 소리는 5년 전 반찬 가게에서 깨졌던 그릇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화합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축복의 종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잔을 비우고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 중 어딘가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식은 밥을 먹고 있을 최말자의 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쫓겨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의 말로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저 달처럼 명숙 씨의 인생 이막도 이제 막 찬란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술도 달고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명숙 씨는 기지개를 켜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를 가득 채우고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은 씨와 민호 씨도 엄마를 따라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가득 담기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줌 아우트. 화려하게 빛나는 JM 타워의 전경과 그 꼭대기에서 빛나는 세 사람의 실루엣. 그 위로 잔잔한 음악과 함께 하얀 자막이 떠오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5년의 세월을 건너뛴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명숙 씨의 역전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그녀의 진짜 행복은 오늘 밤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 있을 때 덕을 쌓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성공의 달콤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겠지요. 오늘 명숙 씨의 통쾌한 한 방이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